그래서 얼만데? 그래서 얼만데를 말씀드리면 대합 빌딩의 임대 사례가 8층의 전용 면적 63평, 보증금 5,335만 원, 월 임대료 선거 캠프 빌딩 전쟁. 빌딩. 예. 아하, 풍수지리상 어느 빌딩이 괜찮나. 네. 먼저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가장 핫한 빌딩입니다. 국회 앞에 있는 가장 큰 건물 중에 하나예요. 네. 대하 빌딩이었습니다. 대하. 네. 대하 빌딩인데 큰 이제 강이란 뜻이겠죠. 대하 빌딩인데 거기가 지금 많은 캠프가 지금 차려졌고요. 9층과 6층 지금 4층이 임대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4층이 유정복 인천시장이고요. 6층이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9층이 홍준표 전 네. 대구시장 이렇게 해서 4, 6, 9 이렇게 지금 계약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6층에 유정복 시장 들어간 곳에 김문수 장관도 거기에 들어갔다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 몰라요? 4층이 이제 유정복이고 네. 6층이 한동훈이고 한동훈, 9층이 이제 홍준표. 이렇게 일단 거기까지.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원래 대선 캠프 하면은 이게 부르는 게 값이에요. 네. 대선 캠프 하면은 건물주 입장에서 사실 그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으면서도 안 좋기도 하죠. 네. 근데 사실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건데 결과 안 좋으면 안 좋아지. 결과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네. 내 건물을 임대해주고 여기서 네. 많은 소득이 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건물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죠. 네. 엘리베이터도 많이 이용하고 집게 오르락 내려가면서 긁히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짧은 기간 사용하고 사람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그 단기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다. 네. 오늘 들은 제가 따끈따끈한 소식은요. 그 맞은편에 극동 VIP 빌딩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모 장관이 계약을 했다 그러는데요. 계약하는 그 순간 네. 건물주 다시 전화가지고 다른 캠프에서 1,000만 원을 더 부른다. 어떻게 할래? 네. 라고 해가지고 네. 1,000만 원을 바로 오케이 나 더 줄게 라고 해서 겨우 잡았다고 하소연을 저한테 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느 캠프인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네. 여러분들 지금 구글 맵을 켜서 보시면 여의도 대합 빌딩 검색을 하시고 그럼 그 앞에 극동 VIP 빌딩이 있습니다. 또 그 앞에 한양 빌딩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 대합 빌딩 앞에 한양 빌딩이 있고 또 그 근처에 용산 빌딩이 있고 그렇죠. 무슨 그 옆에, 뭐 남중 빌딩이 있고 이렇게 이러한 유수한 빌딩들이 다 있는데 사실 정치 역사를 보자면 1980년대에는 그 정치 1번지 종로에만 이 당사가 다 자리를 잡고 정치 있었어요. 1번지, 예. 유머 1번지 말고 예. 정치 1번지. 네. 종로에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음.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여의도 방금 말씀하신 극동 VIP 빌딩으로 오면서 여의도 시대를 열었고 그 다음부터 말씀드린 대합 빌딩, 용산 빌딩, 한양 빌딩 등등 온 겁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합 빌딩은 1995년 조순, 1997년 대통령 선거 김대중 뭐 등등 쭉쭉쭉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유수한 후보님들이 당시에 다 사용했던 그런 빌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건물에도 명당이 있어요. 명당. 네. 그러니까 실제로 대선 캠프를 꾸렸는데 대통령이 배출됐느냐? 이게 약간 시세에 좀 영향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대선 후보를 많이 배출한 그런 건물에서는요.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는 좀 더 임대료가 더 셉니다. 좀 더 부르고 건물주가 더 부르는 거죠. 네. 여기서 누구가 대통령이 나왔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사실은요. 캠프가 한 건물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캠프가 차려지면 규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캠프에서 다 임대가 안 됩니다. 부족하죠. 네. 그래서 옆 건물도 가고 앞 건물도 가고 저기 건너편에 뭐 중앙 보호회관이라고 좀 멀리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도 가기도 하면서 해서 사실은 대선 후보가 배출된 건물이 대화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예, 예. 왜 분점대에 다 포함시키면 네,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안 좋은 점도 많아요. 네. 대학 빌딩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건물은 많고 사무실도 많은데 네.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가 3개 있기 때문에 이게 만나기 불편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어떻게 할까? 네.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대학 빌딩 1층에서 엘리베이터 만났어. 어. 그러면 형님 먼저 하면서 먼저 보낼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같이 타고 올라갈지 그것도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겠네요. 예, 그 약간 그런 캠프 구성원들 사이에 기싸움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겠네요. 그 이제 9층까지 가는 동안 네. 하우만하고 올라가는 것도 좀 네. 머쓱하고 서먹서먹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예비 후보 기간 동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 후보가 되면 사실은 캠프를 좀 더 확장해야 됩니다.
약간 기자들 프레스 공간도 좀 생겨야 되고 단순히 사무 공간 이외에 여러 가지 뭐 임명장 수여하는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4층과 뭐 6층과 8층 뭐 3개 쓰기도 하고 뭐 2개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눠 쓰기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보통 경사에서 떨어진 캠프와 네. 협의를 합니다. 아. 야, 너네 어차피 계약했다는 거 우리가 인수할게라고 하면서 네. 보통 협의를 하는데 그때 보통 다 협의를 들어줘요. 아. 근데 되게 기분 나쁘게 가졌다. 그러면 몰라, 네가 알아서 해 하면서 협의 안 해주죠. 네. 그러면 이제 발 동동 구르게 되는데 어쨌든 대부분 협의를 해가지고 경사에서 떨어진 사람의 캠프를 인수해서 좀 넓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래서 얼만데? 아, 그래서 얼만데를 그렇죠. 말씀드리면 네. 챗 GPT에 검색을 해본 결과 대합 빌딩의 임대 사례가 8층의 전용 면적 63평, 보증금 5,335만 원, 월 임대료 533만 원, 관리비 약 320만 원. 관리비하고 와. 예, 임대료하고 합쳐 놓으면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50만 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한양 빌딩의 경우에는 아까는 63평인데 한양 빌딩은 32평 기준으로 보증금 3천만 원, 임대료 210만 원, 관리비 128만 원. 그러니까 이걸 또 60평으로 늘려보면 뭐 가격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한 60평을 쓰려면 보증금 한 5천 좀 넘기고 그리고 임대료랑 관리비 합쳐가지고 한 700, 800은 써야 되지 않나. 근데 실제로는요, 이게 정상적인 임대일 때 얘기한 거고, 네. 우리는 단기 임대 아니겠습니까? 아, 네. 사람도 많습니다. 오간 사람이. 그러면 좀 더 비쌉니다. 비싸구나. 근데 비싸도 이게 필요한 사람들은요, 여기 말고 다른 곳 생각하기 힘들어요. 네. 국회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기자들 동선이라든가 또 모여서 일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그렇고 보좌진도 그렇고 당 사무처도 그렇고 다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 말고 대안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가 부르는 게 값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삼 대통령이 극동 VIP 빌딩으로 여의도 시대를 열었는데 어딘가 용자가 있는 그러한 대선 후보가 난 여의도에 안 할래. 나는 뭐 다른 곳에 할래. 종로로 돌아갈래.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이제 언론인들이 약간 복잡해지고 또 이렇게 정치인분들이 국회 왔다 갔다 그래야 되는데 복잡해지고 그럴 수는 있을 것 벌써 같습니다. 이번에 그런 분이 한 분 나오신 것 같은데요? 그분이 그걸 안 했어요. 근데 아직. 아니야. 네. 이준석 그러니까, 그 의원이 예. 강남에 캠프 차린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은 소문이 벌써 몇 개월 전인데 말은 했는데 네. 그게 아직 현실화가 안 돼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 아직 안 차리는 사무실을 거예요? 딱 차려가지고 물론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제가 그나마 한 몇 주 전에 들은 소식통에는 아직 그래서 아니구나. 어딜 차린 거야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안 차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기자님들이. 제일 먼저 대선 출마 선언했는데 아직까지 네. 캠프를 못 차리면 뭐 그럴 수 어떡하지? 있죠. 예. 자, 그렇지. 편집점을 잡아야 돼.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대선 캠프를 차렸을까요? 안 차렸을까요? 계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소문에 그 원래 있었던 민주당 당사를 좀 확장을 해가지고 쓰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닙니다. 맞나요? 이재명 아니에요? 대표는요. 바로 대학 건물 바로 옆 건물이 네. 용산 빌딩이라고 용산 있습니다. 빌딩. 용산 빌딩. 예. 그 용산 빌딩에 들어갔습니다. 용산 아. 빌딩에 무려 2개 층이나 계약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언제 온 거예요? 1월 달에. 이미 진작에 지금 오늘이 4월 7일이거든요. 네, 네. 4월 4일 날 헌재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네. 무려 헌재 결정이 나기 석 달 전에 용산에 캠프를 계약을 했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발빠르게 대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기각됐다 그러면요. 그 돈 그대로 다 날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을 걸고 계약을 하고 대선 캠프를 준비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와 따라 가지고 조기 대선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이 정상화되거나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네. 헌재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지금 캠프를 구하느라고 굉장히 하여튼 예를 많이 썼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이재명 음. 캠프 그 빌딩에 초밥 배달이 많을 거라는 그런 의견이 과일 바구니예요. 아니 과일 바구니 배달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과일 네. 바구니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네. 그 사실 그 변호사비도 네. 당비로 썼냐 아니 많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임대료는 어떻게 썼을까 좀 궁금해지기도 하면서 무슨 말을 들어요? 지금 할 얘기인데 까먹었어요. 그래요. 예. 제가 또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대학빌딩이 굉장히 건물주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건물주가 전 국회의원이에요. 네. 맞아. 이 사람이 약간 스토리가 있는 분인데 네. 어쨌든 뭐 중간에 많은 부분이 생략하고 경찰 공무원 하다가 난 희한한데 예. 경찰 공무원 하다가 어떤 식으로 하여튼 재산이 이제 불었는가 봐요. 그래서 옛날에 여의도에
땅을 불화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불화했는데 사람들이 땅을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때 여의도는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허허벌판이었고 옛날 실제로 여의도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뭘로 쓰인지 아세요? 거기가 공항이었었어요. 공항.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여러분 그 유명 우리나라 제1호 조종사가 이창한인가 하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처음으로 비행 조종술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비행기 뜨고 한 바퀴 돌고 내려왔던 곳이 바로 이 여의도 공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미군이 한번 비행기 랜딩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공항으로 안 쓰였죠. 네. 그런 허허벌판인데 거기를 개발하면서 이제 국회 앞에 이제 공터를 분할했는데 KBS는 거기 짓기로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나머지 땅이 분할이 안 되니까 아마도 상당히 그때 당시에 강제로 분할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큰 건물을 올리면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정도로 큰 이제 부동산 재벌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대한빌딩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요 대산빌딩이었어요. 대산빌딩. 대는 똑같고 산입니다. 대산빌딩도 같은 건물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과 손주가 함께 건물을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들리는데 그 대한빌딩 지하 주차장에 가면 옛날에 포르쉐가 한 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포르쉐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네. 포르쉐 한 대 있는데 그 포르쉐 주인 누구냐? 바로 그 대하 건물 빌딩 주인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대합빌딩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4층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6층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9층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보도가 여러 깔려가지고. 예, 여러분들 그 대합빌딩 가셔가지고 엘리베이터 잘 누르셔야 돼요. 이거 지금 요즘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방에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맞아. 네. 맞아요. 예. 응원하러 갔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축하 케이크나 떡을 들고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홍준표 시장을 응원하러 갔는데 뭐 다른 방에 잘못 찾아가면 거기서 정말 하죠. 네, 네. 난감하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네.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그 출마 선언을 또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합 빌딩에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혹은 아니면 여의도에 있는 다른 빌딩에 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지금은 빌딩 안에서 옹기종기 싸우지만 다음에는 그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본선에는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시죠. 다들 화이팅입니다.